안녕하세요. 주진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이네요. 12월 2일 월요일입니다. 머리 또 만져. 자, 오늘 진화월드 주제는 세법 공부 순서입니다. 세법 공부 순서.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해야 될까? 회계사 시험이든 세무사 시험이든 주요 3법이라고 이 바닥에서 부르는 것이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법소부라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게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법소부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할 것인가? 그런데 이 법소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반드시 선행하셔야 될 학습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회계원리. 회계원리를 공부하시고 회계처리를 공부하셔야, 회계처리를 이해하셔야 기본적인 세법의 그 계산 산식 같은 것들이 이해가 가고 법조문이 이해가 가요. 회계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회계 원리를 일단 수강하셔야 되는 것이고, 회계 원리를 들었다 그러면 약 2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중급 회계를 수강하셔야 되는데, 이 중급 회계를 모르면 법인세를 몰라요. 법인세가 이해가 안 가요. 중급 회계를 모르면. 모든 내용이 다 연결되진 않지만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중급 회계의 지식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중급 회계를 반드시 선행하시고 법인세를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모든 학원의 커리큘럼이 다 회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런데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중급 회계의 그 지식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회계 원리 정도만 공부하시면 바로 부가가치세 공부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법인세가 뭐냐면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럼 법인의 세금을 잘 계산해야 되잖아요. 법인의 소득을 잘 계산해야 법인이 납부해야 될 세금이 잘 계산이 되겠죠. 그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게 뭐예요? 회계예요. 고객과의 거래에서 생기는 모든 일들, 법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물건 팔잖아요. 법인이, 회사가. 그 번 돈 장부에 적어 놓잖아요. 그 장부에 적을 때 어떻게 적어요? 차변대변 적잖아요. 그게 회계잖아요. 그 회계 처리로서 회사의 소득을 기록해 놓고, 그 기록한 회사의 소득을 보면서 이렇게 이만큼 벌었구나. 그런데 회사가 계산한 수익과 비용은 우리 법인세법상의 입금 손금과 좀 달라. 그 차이를 좀 조정해 볼까? 그래서 회사가 계산한 손익계산서에 돼 있는 수익과 비용을 조정해 가면서 세무 조정을 하면서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하려면 회사의 소득을 잘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회사의 소득을 읽을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법인세법상의 각사면도 소득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이제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법인의 소득을 잘 계산해서 법인의 세금을 잘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 회계가 기본적으로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생각해 보시면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 혹은 개인 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소득세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 대상이 뭐냐면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그리고 재화의 수입이에요.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고요. 법인 사업자 혹은 개인 사업자가 공급한 그 재화,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소비했을 때 그 소비 행위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고, 여기서 말하는 담세력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어떤 물건을 샀어? 어떤 용역을, 서비스를 제공받았어? 돈을 주고? 그럼 그 사람은 세금을 낼 능력이 있겠네? 그렇다면 그 재화의 공급가액, 그 서비스,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해서 그 사람 보고 세금을 내라고 해야 되겠다. 그 소비하는 사람에게. 근데 그 세금을 대신 공급자, 네가 좀 받아다 세무서에 납부해줘 라고 하는 게 부가가치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 법인세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중급회계의 지식이 필요가 없다고요. 소득이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그 사업자가 소득을 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든 부가가치세법은 알 바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 너 회계 처리 잘하고 그래서 네가 공급한 그 재화 용역의 가액이 도대체 얼마인데 그냥 거기다 10%만 때려.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가세는. 그런데 그 재화의 공급가액, 용역의 공급가액을 일단 계산하려면 회계원리 정도의 지식은 필요하다. 그래서 회계원리 정도만 공부하시면 부가가치세법은 어느 정도 학습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수업을 그렇게 하실걸요. 재무회계가 딱 끝나고 세법이 시작되면 부가세를 먼저 시작하시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아직 중급회계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막 중급회계 강의만 듣고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얘기를 하면 미쳐버리거든요. 근데 아직 회계를 잘 몰라도 차변대변 가릴 줄 알고 금액 계산할 줄 알고 회계원리 정도의 지식만 갖고 있으면 부가세는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시작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쉬워서 그런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얼마나 어려운 세금인데요. 진짜 어려워요. 쉬워서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중급회계 너무 잘해, 중급회계 너무 나에게 딱 맞아, 그러면 법인세를 바로 시작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세법을 공부하기 위해선, 법소부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회계, 기본적인 회계 지식이 필요하다. 특히나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중급회계까지 공부를 해야 한다. 자, 뭐 이제 소득세가 남잖아요. 소득세. 소득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소득세는 모든 파트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금융소득 파트 쪽에서 배당소득 공부하는데 거기에 의제배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법인세법상의 규정과 딱 두 가지만 다르고 나머지가 다 똑같아서 법인세를 공부하고 보시면 되게 편하고요. 그리고 우리 소득세 사업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개인 사업자의 소득을 계산하시는 거거든요. 법인에서는 법인 사업자, 법인의 소득을 계산했다면 사업소득 쪽에서는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소득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의 체계와 사업소득의 체계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원래 소득세와 법인세는 하나예요. 소득세. 그런데 소득세를 원래 개인 소득세라고 부르고 원래 법인세를 법인 소득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가 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부르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어느 정도 체계는 비슷하다. 나머지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런 건 법인에 적용될 수가 없잖아요. 법인이 뭐 어딜 가서 근로를 해. 법인이 무슨 연금을 받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소득세 고유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퇴직도 마찬가지죠. 퇴직 뭐 법인이 퇴직해요? 그런 건 없으니까 그건 이제 개인에 국한돼서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이고 사업소득이나 이런 쪽에서는 법인세법과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소득세법도 법인세를 공부하시고 공부하시는 걸 제가 권해요. 세법 공부 순서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진화월드에서는 그 공부 순서를 얘기해 봤고요. 회계의 지식이 되게 중요해요. 회계가 잘 되어 있는 분은 세법도 쉬워요. 그래서 회계를 못 하시는 분이 세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를 못 하시는 분이 자꾸 4488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가 안 되면 세법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도 12월이네요. 한 해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지. 이번 주는 세무사 심화반 세무회계 연습이 종강하는 날이고요. 종강하는 주고요. 종강은 목요일 날 해요. 목요일 날 종강하고 이제 학생분들이랑 점심 식사하러 가려고 그래요.
학원 그 노량진 근처에 검색해 보니까 삼겹살 무한리필집이 있대요. 고기의 질은 좀 떨어지겠지만 비싼 삼겹살집 데리고 가면 그 사람이 몇 명인데 강사료 받은 거 다 토해낼 판이에요. 그랬다가는. 그래서 그냥 학생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자, 엉터리 삼겹살이라고 있어. 무한리필. 그걸 먹을래? 아니면 햄버거를 먹을래? 그랬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죠. 엉터리를 가자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삼겹살 파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술도 한잔하고 그때는 이제 차를 두고 가야 되겠죠. 당연히. 한 주 잘 시작하시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저는 오늘 좀 지각할 것 같아요. 아침에 이것저것 하는 게 할 게 많아가지고 그걸 좀 하다 보니까 좀 늦었어요. 가서 또 학생들한테 미안하다 그래야지. 지각 진짜 안 하는데. 가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세요. 안녕.